오전 9시 30분, 드디어 방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장이 언급한 아무개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종목인지, 그 회사의 최근 실적이 어떤지는 이제 영민 씨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영민 씨는 아무개 주가가 9,596원이 되자마자 1,200만 원을 탈탈 털어 총 1,250주의 주식을 샀습니다. 말 그대로 올인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민 씨는 큰 돈을 만진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영민 씨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1만 원대를 뚫으며 주가가 치솟는가 싶더니 머지않아 상승세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루가 지난 26일 아무개의 주가는 9,82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리딩방 방장이 호언장담하던 50에서 60% 수익과는 거리가 먼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본 영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VIP방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영민 씨는 부랴부랴 무료 리딩방 채팅방을 확인해봤지만 여기도 300명이었던 사람 수가 200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리딩방 주요 세력들이 일제히 채팅방을 빠져나갔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영민 씨는 보기 좋게 리딩방 사기꾼들에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영민 씨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는 거라곤 자신을 매니저라고 밝혔던 사람의 전화번호와 아무개 파트너스란 업체명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을 리가 없었고요. 영민 씨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무료 리딩방뿐이었습니다. 영민 씨는 리딩방에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영민 씨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고 나중엔 결국 그곳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무개의 주가는 속절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매수 시점 근처인 9,600원까지 떨어졌죠. 영민 씨는 다급히 아무개 주식을 주당 9,630원에 매도했습니다. 영민 씨 손에 떨어진 돈은 총 1,203만 7,500원. 수수료와 세금을 뺀 수익은 4만 원 남짓이었지만 이 종목을 사기 위해 손절을 감행하면서 200만 원을 날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196만 원을 잃은 셈입니다. 여기에 VIP방에 낸 회원비 270만 원을 더하면 466만 원이 이틀 만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좌절, 후회, 분노, 온갖 감정이 영민 씨를 휘감았습니다. 영민 씨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영민 씨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블로그에 적힌 글을 본 영민 씨는 일단 금융당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에게 피해 사실을 정성껏 설명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리딩방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개 파트너스를 상호나 서비스명으로 쓰는 유사투자 자문업체도 확인되지 않네요. 경찰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민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의 대답도 금융당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딩방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건 접수는 하겠지만 오픈 채팅방 기록이랑 계좌번호만으로 운영자를 찾기 힘듭니다. 경찰의 설명은 과장이 아닙니다. 영민 씨처럼 리딩방을 믿고 회원비를 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사기꾼들이 돈을 떼먹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영민 씨 사례처럼 채팅방을 없애고 사라지는 건 기본입니다. 정보 이용료를 핑계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거나 계약 당시엔 알려주지 않았던 불합리한 약관을 들먹이며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리딩방을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픈 채팅방은 누구든 만들고 없앨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운영자의 실명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10중 8구 가명과 대포폰으로 채팅방을 만들어서입니다. 일단 비밀이 원칙이고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명을 써서 상담원끼리도 서로 이름을 모르고 전화도 대포폰만 쓰고 제 거 핸드폰을 집에 놓고 오고, 그래서 만약에 경찰한테 걸려도 윗선에 잡기가 힘들어요. 기껏해야 실장급 잡혀가는 정도? 사무실 관리하는 실장 잡는 게 정도? 사무실도 자주 옮기죠. 한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그때마다 이사해요. 책상이랑 노트북 몇 개가 다니까 옮기는 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증권회사나 투자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이런 데는 금감원의 인가를 받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의무라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자본시장법의 각종 규정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유사투자자문업은 여기 이 카테고리에서 빠지면서 신고제, 인가나 등록 허가 이런 게 아니고 신고, 단순히 신고만 함으로써 이제 누구나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규정이 됐습니다. 근데 신고제로 운영이 되면서 금융투자업자에는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각종 법령들을 적용받지 않게 됐고요. 실효적인 관리 감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오픈 카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당해요. 인원이 한 100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950명은 유령이에요. 걔네들이 보기엔 호구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20-30명이 있는데 그들이 뭔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를 내쫓고 그들의 프로필을 이용을 해서 그들처럼 하고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정말 사기의 제1수단이 오픈 카톡방이고 카톡방, 이걸 좀 제한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 제도는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딩방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나 SNS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이제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주식 토론방에 리딩방 참여자로 가정에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채널을 운용하면서 투자자를 직접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실제로 SNS 오픈 채팅방에 주식, 리딩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리딩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리딩방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딩방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의 늪,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해결점은 없는 걸까요?